비가 오기 직전에 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바람조차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나뭇잎 하나 제대로 흔들리지 않는데도 어딘가에서 계속 누군가 지켜보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날 대둔산에서 느꼈던 게 딱 그랬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33이었고 저는 충남 금산 쪽에서 목재 운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도시에서 용접 일을 했는데 허리를 크게 다친 뒤로 무거운 철 대신 산에서 나무 다루는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인 건 똑같았지만 적어도 사람한테 치이는 건 덜했거든요. 대둔산 아래 작은 마을에 들어간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처음엔 잠깐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는 게 이상하게 사람을 붙잡습니다. 특히 새벽 안개가 능선 따라 내려오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면 도시 불빛은 너무 시끄럽고 가벼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일하던 팀에는 산꾼이 셋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김태식 아저씨, 58, 입이 무겁고 눈빛이 늘 피곤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창우 형, 42, 마지막은 저보다 1살 어린 정민수였습니다. 우리는 산 중턱 임시 막사에서 며칠씩 머물며 벌목 예정 구역을 확인하고 길을 냈습니다. 그날도 원래는 하루 일정만 확인하고 내려올 예정이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검게 죽더니 안개가 비정상적으로 빨리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산 안개는 원래 빠릅니다. 그런데 그날 것은 달랐습니다. 마치 아래 계곡에서 누가 흰 연기를 계속 위로 올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시야를 집어삼켰습니다. 민수가 먼저 중얼거렸습니다. 형, 이거 좀 이상한데. 창우 형이 담배를 문 채 하늘만 봤습니다. 비 온다. 오늘 내려가기 힘들겠다. 우리는 결국 중턱 막사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막사는 오래된 산감시 초소를 개조한 거였습니다. 벽은 축축했고 나무문은 닫아도 틈새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태식 아저씨는 막사에 들어오자마자 문부터 잠갔습니다. 그 행동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서는 문을 잘 잠그지 않거든요. 어차피 사람도 없고 짐승은 문 잠근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아저씨는 쇠고리까지 걸고 다시 한번 손으로 문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오늘 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민수가 웃으면서 말했죠. 왜요, 아저씨? 산귀신 나와요? 그 말에 태식 아저씨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람이 어떤 기억을 억지로 삼키는 얼굴. 아저씨는 대답 대신 젖은 작업복을 벗어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밤에 사람 목소리 따라가면 안 된다.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점점 굳어졌고 안개 때문에 창문은 완전히 우윳빛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창우 형이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대둔산 귀신 얘기. 장난 아니다. 태식 아저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사람 죽었다. 그 말 이후로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귀신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건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라는 쪽이었죠. 실제로 도시에서 더 끔찍한 인간들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막사 안 공기가 계속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 냄새 때문인지 젖은 흙 냄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숨이 잘 안 쉬어졌습니다. 저녁은 대충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봤지만 산속이라 신호가 안 잡혔습니다. 밤 9시쯤이었을 겁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끼익! 아주 멀리서 나무가 마찰하는 듯한 소리. 그런데 그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끼익! 끼익! 마치 젖은 운동화가 나무 데크를 끄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에 누가 있나? 창우 형이 손전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태식 아저씨가 굉장히 거칠게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 우리는 동시에 아저씨를 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진짜 겁먹은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무뚝뚝한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걸. 밖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끼익
그리고 툭! 누가 문 앞에 뭔가 떨어뜨린 소리. 민수가 침을 삼켰습니다. 짐승 아니에요?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여자 같았습니다.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목소리. 살려주세요.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산속에 여자 혼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창우 형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등산객인가?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목소리는 비 오는 산속에서 울립니다. 퍼지고 흔들립니다. 근데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습니다.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태식 아저씨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하지 마.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 아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안 부른다. 그 순간 문이 아주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툭툭, 마치 손가락 끝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저기요. 이번엔 훨씬 가까웠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민수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확인만. 그때 태식 아저씨가 민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정말 세게. 앉아. 막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도 당황했는지 아무 말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아주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킥, 짧고 얇은 웃음. 여자 웃음소리인데 이상하게 목이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면 그 웃음 뒤에 들린 게 발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긁는 소리였습니다. 사각, 사각, 마치 손톱으로 나무문 아래를 긁는 소리. 천천히, 아주 느리게.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창우 형 손에 들린 손전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태식 아저씨가 우리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절대 이름 대답하지 마라. 네? 조금 있으면 이름 부른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밖에서 민수야, 우리는 전부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번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진짜 사람처럼. 심지어 민수 어머니랑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민수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민수야, 문 좀 열어봐. 민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미친. 그리고 제 이름도 들렸습니다. 준호 씨. 심장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산에서 제 이름을 말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성이나 별명으로 불렀으니까요. 근데 그 목소리는 정확하게 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다정하게, 아주 가까이서. 춥잖아요. 춥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저 목소리를 계속 저렇게 두면 큰일 날 것 같고, 이유도 없이 죄책감 같은 게 밀려왔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낮게 욕을 뱉었습니다. 눈 마주치지 마. 문 쳐다보지도 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는 홀린 사람처럼 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이상하게 멍했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툭! 엄마야, 툭! 손끝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아주 약하게. 비는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정신없이 퍼붓는데도 그 여자 목소리는 희한하게 또렷했습니다. 마치 빗소리 위에 따로 얹혀 있는 것처럼. 민수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진짜 우리 엄마 목소리인데. 창우 형이 급하게 민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정신 차려. 아니 형, 진짜야.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맞아. 그 말을 듣는데 제 심장도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순간적으로 떠오른 얼굴이 있었거든요. 제 동생. 몇 년 전에 사고로 죽은 제 동생이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했던 말투랑 문밖 여자의 말투가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춥잖아. 정확히 비슷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논리보다 기억이 먼저 목을 조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죄책감이 얽혀있는 기억이면 더 그렇습니다. 저는 동생 죽던 날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싸우기 싫어서 피한 거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가족이랑도 거의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갑자기 물속에서 떠오르는 시체처럼 올라왔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나 좀 봐줘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순간은 무서울 때가 아니라 미안할 때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들어주지 마.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아저씨는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박 긁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각 사각 문 아래를 천천히 훑는 손톱 소리, 그리고 아주 작게 들리는 웃음. 킥! 아저씨 입술이 마른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산에서 오래 죽은 것들 중엔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게 있다. 민수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저씨 지금 진심이에요? 내가 24대 하나 잃었다. 막사 안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창우형 표정도 굳었습니다. 아저씨는 계속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비 오는 날이었다. 밖에서 갑자기 문고리가 덜컹 흔들렸습니다. 전부 움찔했습니다. 덜컹, 덜컹. 이번엔 분명하게 누군가 열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힘이 약하다는 거였습니다. 부술듯 흔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길 기다리는 느낌. 태식 아저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절대 먼저 열면 안 된다. 창우 형이 물었습니다. 왜? 아저씨가 대답했습니다. 걔들은 허락받으려고 한다. 그 말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비 냄새가 막사 안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젖은 나무 냄새랑 섞여서 숨 막히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 밖 목소리는 계속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은 어린애 같았고, 어느 순간은 노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은 정말 제가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준호 씨.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 너무 익숙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몇 년째 연락 끊긴 아버지. 술만 마시면 사람 패던 인간. 그런데도 어릴 때는 무서워하면서 좋아했던 그 목소리. 문 열어라. 저는 손끝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아빠가 왔다. 창우 형이 제 얼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괜찮냐? 저는 대답 못했습니다. 진짜 이상했던 건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어린 시절 감정이 그대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공포보다 먼저 인정받고 싶은 감정, 한 번만 칭찬받고 싶었던 기억, 사람은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도 몸 안 어딘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속의 무언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말 안 들을 거냐? 덜컹. 문고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진짜 문으로 걸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창우 형이 제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소리가 막상 울릴 정도였습니다. 정신 차려 새끼야. 저는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 뛰고 있었습니다. 창우 형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풀렸었어. 태식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붙잡히면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막사 뒤쪽에서 쿵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막사 뒤 창문. 흰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에 사람 그림자 같은 게 서 있었습니다. 너무 흐려서 얼굴은 안 보였는데 이상하게 키가 길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목도 길고 팔도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창문 가까이 스흑. 민수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씨발. 그림자가 창문에 바짝 붙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형체가 드러났는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굴이 없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없이 물에 오래 불린 살덩이처럼 하얗게 뭉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입이 있어야 할 자리만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웃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안 들렸는데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창우 형이 손전등을 번쩍 들었습니다. 빛이 창문을 비춘 순간 그건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없어진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개 속으로. 천천히 마치 일부러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민수가 거의 울먹였습니다. 저게 뭐야?
태식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쳐다보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창밖 안개 속에서 사람 그림자들이 더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넷. 막사 주변에 서 있었습니다. 전부 키가 어색하게 길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막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들 주변만 비가 흐릿했습니다. 마치 그 부분만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귀 안쪽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사 천장에서 뚝!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무심코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장 틈 사이로 사람 머리카락 같은 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젖은 검은 머리카락 아주 천천히 제 얼굴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숨도 못 쉬고 그걸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엔 그냥 천장 틈에 낀 나뭇가지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 숨 쉬듯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뚝!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제 눈꺼풀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간 비릿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빗물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썩은 하천 바다 같은 냄새, 젖은 흙 속에 동물이 묻혀 있을 때 나는 냄새.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 민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천장, 창우 형과 태식 아저씨가 동시에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천장 틈 사이에서 무언가 꿈틀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피부가 잠깐 보였습니다. 사람 이마 같은 것. 아니, 사람 얼굴 일부였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발! 쿵! 창우 형이 의자를 걷어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천장 위에서 아주 느린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스르륵 누군가 배를 바닥에 붙인 채 기어가는 소리. 막사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삐걱거렸습니다. 태식 아저씨 얼굴이 완전히 질려 있었습니다. 눈 내리지 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 틈 사이로 눈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탁한 회색 막으로 덮여 있었고 물에 오래 담가놓은 생선 눈처럼 흐릿했습니다. 그 눈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저만 숨이 턱 막혔습니다. 몸이 안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선이 붙잡힌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 없는 얼굴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네. 아주 낮은 여자 목소리.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동시에 막사문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쾅! 쾅! 아까까지는 조용히 두드리던 것들과 달랐습니다. 이번엔 누가 밖에서 몸으로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의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문 부서져요. 창우 형이 손전등을 움켜쥔 채 욕을 내뱉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돼. 그런데 태식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도 같은 걸 본 사람처럼. 또 왔네. 그 목소리가 너무 절망적으로 들려서 전 더 무서웠습니다. 쾅! 문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사이로 큰 누군가 냄새 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짐승처럼 문 아래 좁은 틈에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손가락이 바닥을 더듬는 것처럼. 민수가 뒤로 기어갔습니다. 형, 저거 들어오잖아. 그때 천장 위의 것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그리고 갑자기 쿵! 무언가가 천장 바로 위에서 멈췄습니다. 막사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우리 머리 위. 그것도 아주 큰 게. 천장 틈 사이로 젖은 머리카락이 더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너무 가까워서 제 이마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차갑고 미끈한 감촉. 저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던졌습니다. 동시에 천장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쩍! 나무 갈라지는 소리. 창우 형이 소리쳤습니다. 무너진다. 그 순간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사 한쪽 구석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업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붉은 천에 감긴 작은 방울. 아저씨는 그걸 손에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그리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딸랑.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맑은 방울 소리가 아니라 물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천장 위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문두리는 소리도 동시에 끊겼습니다. 정적. 정말 갑자기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넷은 아무 말도 못하고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태식 아저씨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랑. 방울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러자 밖 안개 속 그림자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는 게 보였습니다. 슥, 슥, 마치 물속으로 가라앉듯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서 딥을 열었습니다. 산 사람들 사이에선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아, 저는 식은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귀신이라는 겁니까? 귀신이면 차라리 낫지. 그 말에 막사안 공기가 더 차가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는 창밖 안개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건 산에서 죽은 사람 흉내를 낸다. 가장 후회한 얼굴로 온다.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왜요? 데려가려고. 빗소리가 다시 거세졌습니다. 태식 아저씨는 방울을 꽉 쥔 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옛날에 이 산에서 사람 둘이 실종됐다. 창우형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얘기 진짜였어요?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동생도 있었다. 순간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태식 아저씨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걸. 그날도 이런 날이었다. 아저씨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안개 심하고 비 오고 밤에 누가 이름을 불렀다. 딸랑. 방울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난 안 나갔다. 아저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걔는 나갔다. 막사 안에 젖은 흙냄새가 더 짙어졌습니다. 저는 괜히 문 쪽을 봤다가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문 아래 틈이 검게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가 거기 서서 계속 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태식 아저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찾았는데 발자국이 이상했다. 무슨 뜻인데요? 산 위로 올라간 게 아니라 아저씨가 우리를 봤습니다. 절벽 쪽으로 걸어갔다. 순간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대둔산 절벽은 밤이면 방향 감각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안개까지 끼면 몇 걸음 앞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스스로 그쪽으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체는 찾았어요. 태식 아저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따라 저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 틈 사이 머리카락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뚝뚝.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아주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빛, 랜턴 같았습니다. 창우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람이다. 민수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구조대 아니에요. 그 불빛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막사 쪽으로. 아주 느리게.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빛 움직임이 걷는 사람 같지 않았거든요.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발걸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태식 아저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 열지 마.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식아. 아저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형 왔다. 형 왔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 아저씨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아니라 안쪽에서 버티고 있던 뭔가가 주저앉는 얼굴. 창우 형이 낮게 욕했습니다. 형이라고? 태식 아저씨 입술이 떨렸습니다. 죽었어. 밖에서는 안개 사이로 랜턴 불빛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빛은 이상하게 일정했습니다. 사람이 들고 걷는 랜턴이면 손 흔들림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려야 하는데 그 불빛은 물 위에 뜬 것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태식아.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형이 동생 부르듯 문 열어라. 태식 아저씨 손에 들린 방울이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쥐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죽은 거 아니었어요? 창우 형 물음에 아저씨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년 전에. 막사한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창밖 안개를 보며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까까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림자들이 안 보였습니다. 전부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 멀리 랜턴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많은 것들이 몰려와 있을 때보다 하나만 남았을 때 사람은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 하나가 진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태시가.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왜 형 버렸냐? 그 말에 태식 아저씨 숨이 턱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 안에 숨겨놓은 죄책감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기억, 가장 외면하고 싶은 얼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태식 아저씨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아저씨는 우리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선이 계속 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천천히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벅, 철벅, 비에 젖은 등산화 소리. 이번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진짜 사람 같았습니다. 랜턴 불빛도 이제 문틈 아래까지 비쳤습니다. 노란빛이 아주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툭, 문 앞에 누가 멈췄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태식 아저씨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태식아, 형 추워.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빗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달랐습니다. 썩은 냄새, 오래 고인 물 냄새, 그리고 색이 검붉었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 아니에요? 창우 형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빛이 닿자 액체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스르륵 문틈 따라 안으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쿵 무언가 문에 기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짝 전체가 안쪽으로 휘었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들어온다.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귀 막아! 우리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밖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 비명, 정확히 태식 아저씨 형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아! 저는 온몸 털이 곤두섰습니다. 그 비명에는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분노, 그리고 살려달라는 절규. 왜 두고 갔냐? 쾅! 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도망갔냐? 쾅! 민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진짜 사람 아니에요? 태식 아저씨가 귀 막은 채 고개를 미친 듯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지 마. 그 말이 너무 처절해서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창우 형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대체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아저씨는 한동안 아무 말 못했습니다. 박 비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문 열어! 쾅! 태식아! 쾅! 문 경첩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비틀리는 소리. 저는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이대로면 진짜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태식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형이 먼저 소리를 들었다. 아저씨 눈은 이미 과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서 누가 우는 소리가 났대. 쾅! 여자의 울음소리. 쾅! 형이 찾으러 내려갔다. 아저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안 돌아왔다. 문 아래 검붉은 물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그 물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가락 같았습니다. 가느다란 사람 손가락. 창우 형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씨발, 태식 아저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날 찾았는데 쾅! 문짝 틈이 벌어졌습니다. 순간 밖 안개 속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문 바로 앞에 서 있는 사람, 랜턴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아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없었습니다. 검은 구멍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랜턴 아래 손만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나무 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천천히 문틈 사이로 손을 넣으려 했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보지마! 동시에 방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딸랑! 딸랑! 먹먹한 소리가 막사 안 울렸습니다. 그러자 문 밖것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얼어붙은 것처럼.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 없는 검은 부분이 문틈 넘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감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끌려가는 느낌, 귀 안에서 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너도 버렸잖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생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산소 호흡기, 그리고 전화를 끊던 제 손, 그 기억이 갑자기 너무 선명해졌습니다. 죄책감이 목을 조르는 느낌. 눈물이 날 정도로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야. 이번엔 동생 목소리였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왜 안 왔어? 저는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산에 무언가는 사람을 겁줘서 끌고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문 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리움 때문에, 후회 때문에 사람 마음 가장 약한 부분을 붙잡고 밖에서 다시 속삭였습니다. 문 열어. 아주 다정하게. 한 번만 보자. 저는 진짜로 문 쪽으로 걸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막사 뒤편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뒤 창문, 안개 너머로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분명 여자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덮고 있었고 몸이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특히 목이, 사람은 그렇게 고개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거의 부러진 각도로 꺾인 채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천천히 입이 벌어졌습니다. 찢어진 입안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다. 찾았다. 그 말과 동시에 창문이 흔들렸습니다. 쾅! 유리가 아니라 얇은 비닐판으로 막아놓은 창이라 충격이 그대로 울렸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들어오잖아! 아! 여자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틈 사이로 찢어진 입만 보였습니다. 입꼬리가 귀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툭, 툭, 창틀 아래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물은 바닥에 닿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벌레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스르륵, 제 쪽으로 기어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순간 발 뒤꿈치에 뭔가 밟혔습니다. 질척한 감촉. 고개를 내리자 아까 문틈으로 들어온 검붉은 물이 막사 바닥 절반 가까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젖은 발자국, 맨발. 근데 이상했습니다. 발가락 방향이 우리 쪽이 아니라 반대로 나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로 걸어 들어온 것처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창우 형도 그걸 봤는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이거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끝나자마자 천장에서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쿡, 누가 손가락으로 위를 누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아주 천천히 천장 나무판 하나가 아래로 휘기 시작했습니다. 쩌저적, 민수가 거의 울면서 뒤로 기어갔습니다. 형. 태식 아저씨는 방울을 움켜쥔 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안 들렸습니다. 기도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여러 명이었습니다. 춥다. 열어줘. 왜 혼자 있냐. 목소리들이 겹쳐 들렸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전부 다른데 이상하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들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하나씩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생, 민수 어머니, 창우 형 아내, 태식 아저씨 형. 우리는 서로 눈도 못 마주쳤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만 들리는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까요. 사람은 공포보다 죄책감 앞에서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저 산속의 것들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 여자가 다시 웃었습니다. 킥! 근데 이번엔 웃는 소리 안에 물 끓는 소리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듣는 순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여자는 갑자기 목을 더 기울였습니다. 뚜둑, 뼈 돌아가는 소리가 창문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사이로 눈 하나가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없었습니다. 탁한 회색 막만 덮여 있었습니다. 그 눈이 정확히 저를 봤습니다. 너는 아직 못 내려갔네.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 뜻을 이해 못했는데도 이상하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못 내려갔다. 그 말이 마치 제 안쪽 어딘가를 긁는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동생 죽은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았지만 사실은 계속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창우 형이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준호야, 정신 차려. 그제야 제가 문 쪽으로 걷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 움직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제 손은 이미 문고리 가까이 가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창우 형이 안 잡았으면 저는 진짜 열었을 겁니다. 태식 아저씨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놈들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 말과 동시에 천장이 터졌습니다. 쾅! 나무판이 부서지며 검은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인 건 사람 같았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길었습니다.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고 몸은 마른 나뭇가지처럼 꺾여 있었습니다. 피부는 물에 오래 담근 것처럼 불어 있었고 얼굴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얼굴 전체가 흐물흐물 녹아내린 것처럼 뭉개져 있었습니다. 근데 입만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 거기서 검은 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뚝, 목이 이상한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그리고 창우 형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날 버렸냐? 창우 형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야? 그것이 네 발로 바닥을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손톱 긁는 소리. 움직임이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반대로 꺾인 채 마치 사람이 사람 흉내를 내는 것처럼 민수가 삽을 집어들고 휘둘렀습니다. 퍼! 삼날이 그걸 어깨를 찍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살을 찍는 느낌이 아니라 젖은 나무 토막 찍는 느낌. 그것은 고개만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입만 길게 찢어진 채. 민수야.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다. 순간 민수 손에서 삽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등골이 얼어붙었습니다. 놈은 계속 사람 마음 약한 곳을 찔렀습니다. 민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그것이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거의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두고 갈 거야?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 순간 태식 아저씨가 방울을 미친 듯 흔들었습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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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한 소리가 막사 안을 울렸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갑자기 몸을 움찔했습니다. 찢어진 입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사 안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숨 쉴 때마다 입김이 나왔습니다. 창문 여자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쿵! 창문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밖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훨씬 많았습니다. 10명, 20명. 사람 형태들이 막사를 둘러싸고 서 있었습니다. 전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비는 계속 내리는데 그 그림자들 몸만 젖지 않았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벽 전까지 버텨야 한다. 창우 형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저씨는 대답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 순간 문 밖에서 아주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쿵쿵쿵. 지금까지 것들과 달랐습니다. 이건 느렸지만 압도적으로 무거웠습니다. 막사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그림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뭔가 더 큰 게 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문 밖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깊은 숨소리. 짐승 같은. 아니, 너무 커서 짐승이라고도 하기 어려운 소리. 창우 형 얼굴이 굳었습니다. 또 뭐가 있어? 태식 아저씨 눈이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오면 안 되는데. 그 순간 문 위쪽에 달린 작은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너무 커서 창 전체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선 그것은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침묵이 더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문만 바라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들어오던 검붉은 물도 멈춰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던 여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밖에 있던 그림자들까지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더 큰 무언가 앞에서 숨죽이는 것처럼 쿵 문짝이 아주 천천히 울렸습니다. 누가 손으로 두드린 게 아니라 몸 자체를 기대는 느낌. 막사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건 지금까지 것들과 다릅니다.
문 밖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후, 숨 한 번 들이쉴 때마다 문틈으로 차가운 냄새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썩은 물 냄새, 짐승털 젖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피 냄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곰 아니에요? 태식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얼굴이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았습니다. 산주인이다. 창우 형이 욕을 내뱉었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하지만 태식 아저씨는 우리말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눈은 이미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옛날 산꾼들이 그랬다. 깊은 안개 오는 날엔 산이 사람 데리러 보낸다고. 쿵. 문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경첩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나무문 한가운데가 안쪽으로 살짝 휘었습니다. 그리고 문 위 작은 유리창에 무언가 비쳤습니다.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눈 하나, 사람 눈처럼 생겼는데 너무 컸습니다. 동공이 흐릿한 회색이라 죽은 물고기 눈 같았습니다. 그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를 하나씩 훑었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선을 마주친다는 느낌이 아니라 몸 안쪽을 들여다보는 느낌, 숨기고 싶은 기억까지 전부 긁어내는 기분. 민수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창우 형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흔들렸습니다. 동생 병실 냄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희미한 기계음, 그리고 마지막 통화. 형 바빠. 그 짧은 말. 제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었던 목소리. 심장이 죄어왔습니다. 문 밖것이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 그 숨소리 안에 여러 사람 울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 전부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귀 막아! 우리는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문 밖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명 목소리 동시에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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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듯 반복됐습니다. 막사 전체가 울렸습니다. 벽, 천장, 바닥 모든 곳에서 목소리가 번졌습니다. 민수가 귀 막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머리 아파! 저도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막아도 들렸습니다. 아니, 귀로 듣는 게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준호야. 동생 목소리. 형.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나 혼자 있었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속는 거라고. 근데 사람은 알고 있는 거랑 버티는 게 다릅니다. 가장 후회하는 사람 목소리를 듣고 멀쩡할 수 있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문 밖것이 다시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인지 발톱인지 모를 것이 나무를 천천히 갈아냈습니다. 문 표면이 조금씩 뜯겨 나갔습니다. 나무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검은 손가락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관절도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 손가락 끝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사각, 살아있는 벌레처럼 움직였습니다. 창우 형이 삽을 움켜쥐었습니다. 들어오면 죽여버린다. 근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소용없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비명 같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킥! 우리는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창밖 여자 얼굴이 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아니, 붙어 있었습니다. 비닐창에 얼굴이 짓눌려 피부가 퍼져 있었습니다. 찢어진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손이 나왔습니다. 작은 손, 아이 손 같았습니다. 검고 축축한 손. 그 손이 창문 안쪽을 긁었습니다. 사각. 순간 저는 진짜 공황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 뇌는 이해 안 되는 걸 오래 못 견딥니다. 눈앞 모든 게 현실 아닌 악몽 같았습니다. 근데 냄새도 너무 선명했고 추위도 너무 진짜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밖은 더 끔찍했습니다. 그때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절뚝이며 막사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바닥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밑에서 작은 철 상자가 나왔습니다. 창우 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저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하나와 부적 같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녹슨 사냥칼. 아저씨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남자 둘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시절 태식 아저씨, 그리고 옆 남자,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이에요? 태식 아저씨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죽였다. 순간 막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괴성도 잠깐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아저씨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형 버리고 도망갔다. 비가 지붕을 세게 때렸습니다. 형이 뒤에서 계속 부르는데 무서워서 아저씨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혼자 내려왔다. 문 밖에서 갑자기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키득, 키득, 수십 명이 동시에 웃는 소리. 마치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것처럼 태식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사냥칼을 집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는 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이 벌어졌습니다. 쩍. 경첩 하나가 완전히 뜯겨나갔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막사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너무 커서 사람 형태조차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다만 낮게 숙인 머리, 길게 늘어진 팔, 그리고 회색 눈 하나. 그 눈이 천천히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 안에서 사람 얼굴들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울고 있는 얼굴들, 비명 지르는 얼굴들, 물속에 잠긴 것처럼 일그러진 얼굴들, 그중에 제 동생 얼굴도 있었습니다. 아, 형,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식 아저씨가 갑자기 문 쪽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이다. 아저씨가 사냥칼을 자기 손바닥에 깊게 그었습니다.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턱에 뿌렸습니다. 순간 밖의 것이 처음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쿵! 땅 울리는 소리. 그림자들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뛰어! 뛰어! 태식 아저씨 목소리는 거의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 거대한 것이 뒤로 물러난 틈 사이로 안개가 터져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머리 처박은 것처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창우 형이 먼저 민수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 우리는 거의 정신없이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문턱 아래 뿌려진 피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인데도 어딘가 태운 약초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는 그걸 봤습니다. 문 바로 옆, 안개 속에 서 있던 거대한 형체, 정확한 모습은 끝내 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일부러 감추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다만 눈 하나만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탁한 회색 눈. 그 안에서 수십 개 얼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웃고 입을 벌리고 물속에 잠긴 사람들처럼. 그리고 그 중에 분명 제 동생 얼굴이 있었습니다. 형.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 아주 잠깐.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동생 장례식, 텅 빈 병실, 어머니 울던 얼굴, 제가 피했던 시간들. 그 눈은 단순히 기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 도망친 죄책감을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같이 가자. 저는 진짜로 그쪽으로 걸어갈 뻔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창우 형이 제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미쳤냐? 몸이 뒤로 확 꺾이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안개 속 거대한 것이 움직였습니다. 쿵! 땅이 울렸습니다. 그림자들이 한꺼번에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철벅, 뚝뚝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람 형태들이 안개 속에서 미친 듯 움직였습니다. 근데 뛰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관절이 반대로 꺾여 있었고 어떤 건 네 발로 달렸습니다. 어떤 건 몸이 바닥에 질질 끌렸습니다. 저는 숨이 넘어갈 듯 산길을 뛰었습니다. 비 때문에 길은 진흙탕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창우야. 가족 목소리, 친구 목소리, 죽은 사람 목소리, 살아있는 사람 목소리까지 전부 섞여서 따라왔습니다. 민수가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형 어디로 가요? 태식 아저씨가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계곡 건너야 한다. 빗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뛰는 산길 옆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 가만히 전부 젖은 얼굴로. 처음엔 그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늙은 사람, 어린애, 등산복 입은 사람, 군복 입은 사람.
전부 입을 벌린 채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뚜둑, 뚜둑. 목 부러지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사람 뇌는 공포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현실 감각이 깨집니다. 그때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산속을 뛰는 건지 악몽 안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갑자기 넘어졌습니다. 철퍽! 악! 창우 형이 급히 멈췄습니다. 민수 다리를 무언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튀어나온 손, 검고 물에 부른 손, 그 손이 민수 발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 저와 창우 형이 미친 듯 손을 떼어내려 했습니다. 근데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흙 속에서 얼굴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여자 얼굴, 눈동자 없는 회색 눈대, 찢어진 입, 창문에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웃었습니다. 같이 가. 민수가 거의 정신 놓은 사람처럼 물었습니다. 엄마, 놈이 또 목소리를 바꾼 겁니다. 태식 아저씨가 달려와 사냥칼을 그 손등에 꽂았습니다. 푹! 검은 물이 튀었습니다. 귀 찢는 비명이 터졌습니다. 킥! 순간 숲 전체가 울렸습니다. 안개 속 그림자들이 동시에 몸을 흔들었습니다. 민수 발목을 잡은 손이 풀렸습니다. 일어나! 우리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뭔가 미친 속도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사각, 손톱 긁는 소리, 나무 부러지는 소리, 숨소리, 울음소리 전부 섞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계곡이 보였습니다. 빗물이 불어나 거의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식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건너! 창우 형이 욕했습니다. 미쳤어요. 휩쓸려 죽어요. 근데 뒤를 돌아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그 거대한 것이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머리 높이가 나무 중간쯤까지 올라왔습니다. 사람 형체 같긴 한데 목이 너무 길었습니다. 팔도 땅에 닿을 정도였고 무엇보다 얼굴 부분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 사람 얼굴이 서로 밀치며 튀어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울부짖고 웃고 살려달라고 입 벌리고 그 안에서 제 동생 얼굴이 절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형, 저는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때 태식 아저씨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이 완전히 충혈돼 있었습니다. 쳐다보지 마. 그리고 아저씨가 먼저 계곡으로도 뛰어들었습니다. 철벅, 물살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를 악물고 뒤따랐습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 숨이 막혔습니다. 발밑돌이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뒤에서는 거대한 것이 계곡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쿵, 쿵, 땅 울리는 소리. 그리고 멈췄습니다. 그것은 계곡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안개 경계선 앞에 서서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회색 눈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더니 수십 개 목소리가 동시에 울렸습니다. 다시 온다. 순간 계곡물이 미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안개가 갑자기 뒤로 밀려났습니다. 바람이 산 전체를 휩쓴 것처럼 우리는 정신없이 반대편까지 건넜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렸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비는 멈춰 있었습니다. 안개도 거의 걷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 폐쉼터 근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울고 있었고 창우 형은 담배에 불 붙이다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태식 아저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못 데려갔네. 아무도 대답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느끼고 있었거든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대둔산에서 일을 그만뒀습니다. 민수도 내려갔고 창우 형 역시 몇 달 뒤 산을 떠났습니다. 근데 태식 아저씨는 끝까지 거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실종됐습니다. 산수색까지 했지만 못 찾았습니다. 발견된 건 딱 하나였습니다. 계곡 근처 바위 위에 놓인 그 방울, 녹슨 방울 하나. 그 안에서 계속 물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비 오는 날 산 근처 안 갑니다. 특히 안개 낀 산은 절대 안 갑니다. 근데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준호야, 눈 뜨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비 오는 날 창문 아래 바닥은 늘 젖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 밖에 오래 서 있다 간 것처럼.